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3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예요. 자, 여러분들 흔히들 자, 이제 이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개보수가 주택과 주택 외로 갈라지고요. 근데 오피스텔로 갈라지는데, 자, 일단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를 줄이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건 뭐 일반 상식이죠? 시도라 그러죠. 그래서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다가 일단은 위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보수, 주택 중개보수는 뭘 검색하면 되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서울특별시 조례, 뭐 경기도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이런 조례가 나와요.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아예 요거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해라 그랬더만 각 시도에서 또 막 바꾸기가 귀찮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이것대로 그냥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자, 매매교환은 5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1천분의 6. 1천분의 6이라고 하면 몇 프로예요? 0.6%입니다. 그래서 자, 매매교환은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미만에 있어서 1천분의 0.6%를 받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0.6% 범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받는 거예요. 반드시 0.6% 받아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도액이 25만 원입니다. 근데 이 한도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계산해서 25만 원이 넘을 때는 얼마만 받았나? 25만 원만 받아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계산했더만 27만 원 나왔다. 27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25만 원 받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계산했더만 23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나요? 네, 이제 이때가. 이거는 그냥 23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을 때, 이만큼만 받아라는 것이 한도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1천분의 5, 한도액은 8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억 이상 9억 미만은 1천분의 4, 9억 이상 12억 미만 1천분의 5. 이걸 보니까 여기서 6, 5 이렇게 됐다가 4, 5, 6, 7 되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또 12억 원 이상 15억까지는 1천분의 6 이렇게 되죠. 이게 나온 지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9억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0.9%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집값이 기본적으로 다, 뭐 그렇지 않은 집도 많아요. 자, 그렇지 않은 집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다 10억 넘어가는데, 했다면 무조건 0.9% 받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서부터 요를 다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15억 이상 된다면, 뭐 1천분의 7,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요만큼만 받아라 해서 이제 조정을 좀 시켜놓은 겁니다. 자, 이제 매매나 교환은 이렇고요. 자, 임대차 등은 5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1천분의 5. 여기 한도액 있죠? 20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1천분의 4. 그 다음에 30만 원 이렇고요. 쭉 보내죠. 1억 원 이상 6억 미만 1천분의 3. 근데 주택임대차가요. 6억, 12억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12억 이상 15억 미만 같은 1천분의 5. 그 다음에 15억 이상 임대차는 1천분의 6이죠. 15억 이상의 주택임대차가 있나요? 있긴 있어요. 예, 좀 좋은 집들 같은 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 임대차 부분도 이렇게 요율을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나머지는 시도조례로 시도에서 알아서 요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거의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주택 뭐 임대차나 매매할 때 요율은 요거 갖고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차하는 경우도 많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피스텔의 주 용도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일단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용도인데 거기서 숙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원래 오피스텔 용도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 용도가 뭘로 많이 바뀌어요?
예, 주거로 많이 바뀌죠. 원래는 오피스텔이 사무실 용도면서 그렇게 되는데 주거 용도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요. 자, 오피스텔 중에서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전용 입식 부엌, 그 다음에 또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췄을 때 이때 매매교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일단 상업시설, 상업시설이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밑에 있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봤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워낙 뭘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별도의 제시가 나온 거죠. 이거는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 규정이 나온 지가. 하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하는데 0.9% 받거든요. 야, 이거 주택으로다가 쓰려고 임대차는데 왜 0.9% 주냐? 그러니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거 용도로도 많이 쓰니까 요렇게 됐을 때 요런 식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주거 용도가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 할 텐데 이거 0.9로 받아야 되느냐 이걸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냥 무조건 사무실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주거 용도로 쓰든지 요 4가지 조건이라면 무조건 이 요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오피스텔 임대차 할 때 아 나는 주거용이 아니고 뭡니까 사무실용으로 할 건데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보수 이걸 받는다 이 조건이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택 외가 있죠.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는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울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상가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0.9%를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초과해서 받는 부분이 많죠. 근데 가능하면 법정 보수를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토지 같은 거는 상가 건물 같은 거 중개 주면 여러분들이 얼마 받냐면 기본적으로 0.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토지 중개 주면 법정 보수 얼마 받아요? 2,700. 예, 2,700만 원이죠. 괜찮죠? 네. 2,700만 원. 그거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네, 양쪽.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으로 받죠? 그러니까, 5천 얼마죠? 예. 네. 괜찮잖아요, 이거. 법정으로 받아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더 받으려고 하다가 또 싸움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수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매는 그냥 매매 가에다 한번 요율하면 되겠고요.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요거를 기준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있죠? 월세 있죠? 월세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100만 원 하면 기준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이러면 100만 원에 100 곱하면 1억이죠? 네, 1억에다가 요거 1억, 2억에다가 아까 여러분들 해당 요율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소규모 임대차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요. 요때는 다시 계산 들어가요. 그래서 조그만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 곱하기 얼마를 한다? 70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개보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